안녕하세요, 마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수와 로그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관련된 수능 문제도 한 문제씩 담았으니까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정리해 봅시다. y는 a의 x승.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미세 조건이에요. a는 0보다 커야 하고 a는 1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a는 0하고 1 사이 또는 a는 1보다 크더라.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 또는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프는 일단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자면 y는 2분의 1의 x승, 즉 이때는 y는 2분의 1의 x승 한번 그려보세요. y는 2의 x승, x에다가 한 5개 정도만 넣어가지고 찍어보시면 자 0하고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a가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얘네들은 항상 지나는 점인 0,1이라는 점을 지나요. 얘도 0,1이라는 점을 지나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얘네들을 움직일 때 어떤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움직이면 조금 편하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것은 둘 다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점근선에 대한 내용이 있죠.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얘네들은 갖게 돼요. 점근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선에 닿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언젠간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결국은 이 y는 0이라는 이곳에 언젠간 닿겠지 아니면 거기에 아주 비슷하게 근접해 가겠지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게 된다. 이 정도의 특징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모양 같은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자면 감소함수라는 내용을 우리는 자 증가함수와 그리고 감소함수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증가함수라는 것은 자 x1과 x2가 있다. 그랬을 때 x2가 조금 더 크다면 우리가 얘네들을 대응시켰을 때 fx에 대응시켰을 때 그 결과값이 fx2를 대입했을 때가 더 커진다. 이게 증가라는 개념이고요. 감소는 반대예요. 똑같이 x1하고 x2의 크기를 비교했을 땐 x2가 더 크지만 얘네들 대응시켰을 때는 누가 더? 전에 걸 넣었을 때가 더 크더라. 그게 이제 감소함수의 개념인데 간단하게만 한번 봐보세요. 자,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습니다. 대응시켜 보세요. 여기가 fx1일 것이고 여기가 fx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fx1보다 fx2가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소해 간다라는 뜻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증가해 간다라는 뜻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니까 표현 방법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얘한테는 뭐가 존재한다? 0,1을 지난다. 어떤 하나의 점, 항상 지나게 되는 점이 존재한다라는 것. 또 하나,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학년도 수능 기출이죠.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시고 루트 3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y는 A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어딜 지나요? 0,1을 항상 지날 것이고 자 1보다 살짝 크죠. 루트 3이라는 것은 루트 3을 여기다 한번 잡아볼게요. y는 루트 3이 이렇게 존재한대요. y는 루트 3. 얘랑 만나는 점을 나는 A라고 하겠다. 자, 그때 이 A라는 점에서 B, B 4,0에서 직선 OA와 AB가 서로 수직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 봐달라.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A점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은 이 직선이랑 얘한테서 수직이 되게끔 B점을 잡을 건데 B점이 한 요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B가 4,0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직선 두 개가 수직이래요. 그럼 머릿속에 탕 스쳐야 되는 게 직선의 수직 조건.
조건. 뭐가 있어요? 기울기의 곱이, 뭐 기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기하를 하지 않는다. 뭐 수원 수투만 할 거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아주 훌륭하죠.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두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AB 직선의 기울기겠네요. 그럼 AB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선 A라는 점의 좌표가 필요하죠. A라는 점의 좌표를 뭐 일단 모르니까요. 그냥 선생님은 여기를 P라고 그리고 Y를 루트 3이라고 한번 볼 거예요. 왜 이래? 루트 3. P, 루트 3이다 라고 한다면 AB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어떻게 돼요? P-4 분의 X에서 X를 빼죠. 그 다음에 Y에서 Y 빼세요. P에서 4 빼고 루트 3에서 0 빼는 거 루트 3이 될 겁니다. 두 번째, OA 직선의 기울기도 한번 구해봅시다. OA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0,0에서 A점, 즉 P에서 0 빼고 루트 3에서 0 빼고 얘네들이 곱했을 때 P-4분의 루트 3에다가 P분의 루트 3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즉 P제곱 마이너스 4P 분모끼리 곱했고 분자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돼. 결국은 P제곱 마이너스 4P가 얼마?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니까요.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3은 0이더라.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해보면 P는 1이거나 P는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로 자 얘를 갖다가 대입해 봅니다. P라는 것, 루트 3이라는 것 자체가 얘는 P가 이제 대입했을 때 루트 3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이 지수함수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한 거거든요. 즉 A의 P제곱이 루트 3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P가 1일 때는 얼마예요? P가 1일 때는 A는 루트 3이 나올 것이고, 그죠? P가 3일 때는 A 세제곱이 루트 3이 나온 거니까 이 말은 A는 루트 3의 3분의 1제곱입니다. 둘을 곱해보면 여기다 할까요? 둘을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3에다가 루트 3의 3분의 1 곱해버리면 루트 3의 3분의 4제곱이 되죠. 이거 1이니까. 얘는 루트 3이라는 게 3분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거기에 3분의 4승 해달라. 즉 3분의 2제곱 2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죠.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는 1보다 크겠죠? 자, 그럼 얘가 항상 지나게 되는 점 0,1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0,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평행이동도 시켜볼 것이고 대칭이동도 시켜볼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선 평행이동을 먼저 한번 시켜볼게요.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X축의 방향으로 뭐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 둘 다 양수다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M만큼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X 대신에 뭘 대입하라? X 빼기 M을 Y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하라. 뭐 요거에 대한 증명은 아마 문제 거기 동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어쨌든 X에 대한 평행이동 즉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 X 대신에 X-M을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결국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가 Y 빼기 N은 A의 X-M이 되니까 결국 Y는 플러스 N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얘는 해석이 중요한 거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라. 얘를 뭐 X축으로 N만큼 요만큼이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너무 잘못 그렸다. 살짝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뭐 사실 못 그리거나 잘 판단 못하는 친구들은 요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평행이동에 대한 것들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준이 되는 이 0,1이라는 점을 갖다가 땡기고 끌고 위로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면 끝나는구나. 그 다음에 그래프 갖다가 거기다가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0,1 원래 지나야 되는 점이 지금 변한단 말이야, 그지? 그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는 사실 없지만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얘는 이
지수함수가 항상 갖는 뭐가 있어요? 점근선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죠? 점근선이 이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얘는 갖는데 얘도 같이 끌려서 온다라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좌우로만 움직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죠? 뭐 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더라도 그냥 y는 0 그대로잖아요. 근데 얘는 y축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얘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움직여요? 이때 점근선은 만약에 x축의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 점근선은 y는 n이 돼버린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얘랑 같이 가는구나, 점근선이라는 게. 그래서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꼭 문제 적용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칭이동은 크게 4가지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 대칭이동에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뭐 한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x축 대칭 먼저 한번 봐봅시다. 그림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이었다. y는 a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라는 것은 x축으로 접었다가 p라는 거예요. 접었다가 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프 모양을 좀 잘 봐주세요. 자, 근데 이 x축 대칭이라는 것의 뜻은 우리가 도형을 쓸 때는 1학년 때 배우죠. 마지막에 x, y는 0입니다.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얘를 가지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다라는 말은 잘 봐. 얘가 0,1이었던 점이 어디로 움직여요? 0, -1로 움직이네요. 그죠? x는 그대로인데 y 값이 어떻게 움직여요? 마이너스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y라는 점에다가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여버리자. 아, x축 대칭이라는 것은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y는 a의 x승이 되면서 y는 마이너스 a의 x승이 된다. 즉 앞으로 이제 로그 함수도 볼 것이고 삼각 함수도 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보겠지만 이 원래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x축 대칭이라고 하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훌륭하죠. 자, y축 대칭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y축 대칭이라는 것은 방금 썼던 대로 써보면 이 도형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마이너스 x, y는 0으로 움직이게 돼요. 즉 이번에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얘를 갖다가 y축으로 접었다 p라는 거니까 그래프는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때 그래프 식은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꼭 뭐와 같아요?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니까 a분의 1의 x제곱. 꼭 그죠? 뭐 y는 2x를 갖다가 보면 y는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가 되듯이 y축 대칭을 하면 역수로 바뀌는구나. 미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해요.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원점 대칭을 또 알아볼게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x, y는 0이었던 이 점 자체를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y로 바꿔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먼저 y축 대칭을 이렇게 해놨다면 그죠? 이제 여기에다가 x축 대칭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요 점을 지나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즉 0,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빨간색 그래프를 좀 지워볼까요? 빨간색 그래프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슝.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원점 대칭인 그래프는 자 그래서 얘 그래프 식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y는 어떻게 마이너스 a의 x제곱 근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도 더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우리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라는 건 x, y에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y는 x 대칭 얘는 역함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을 의미하는 거니까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y는 a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y는 x라는 또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접었다 p라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y는 x 대칭인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네요. 우린 이미 다 배워서 알겠지만 이 그래프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로그 함수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y는 x 대칭이라는 건 역함수를 뜻한다라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으로 써보면 f의 x, y는 0이었던 이 도형을 y는 x, 즉 x와 y를 바꿔라 라는 뜻인 거니까 f의 y, x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 1학년 때의 내용인데 우리 이런 것들 잘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만 더. 얘가 이제 0,1을 지났었잖아요. 그럼 이 점은 1,0이 되겠네요. 그죠? 쉽죠?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9학년도 이제 모의평가인데 얘는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게끔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fx 자체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4-3x의 플러스 k예요. 이 말이 뭐냐면 얘 지금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요 마이너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3이 보이셔야 돼요. 얘는 이 마이너스의 뜻은 뭐냐면 지수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 자체 식 자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해 달라. 우리 전 시간에 지금 방금 전에 했죠. 요 x 앞에 마이너스라는 것은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해 달라. 어떤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했구나. x축 대칭, y축 대칭 같이 있는 게 원점 대칭이니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구나. 그럼 그래프를 기본적인 걸 그린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얘는 평행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요 뜻이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지금 평행 이동하라는 소리고 플러스 k도 마찬가지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해달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칭 이동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좀 알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얘를 먼저 마이너스 2에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세요. x 빼기 3분의 4가 될 거예요.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얘는 그러니까 y는 2에 3, x라는 요 그래프가 있었던 거야. 걔를 갖다가 원점 대칭을 했으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붙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걔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3분의 4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3x니까요. 뭐 8의 x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3만 요 2랑 이제 해결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2의 세제곱의 x승이니까 8의 x승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어찌 됐건 미시라는 게 1보다 크다라는 것만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얘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구나. 이해 가셨나요? 자 여기가 이제 0,1이었을 겁니다. 걔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대요?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해야 되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 점은 0,-1일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4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움직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제 얘 그래프는 x축의 방향으로 3분의 4만큼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이제 k만큼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뭐 안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그죠? 얘를 갖다 위아래로 움직여 봅시다.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뭐라 그랬냐면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최대한 위로 당겼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사분면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안 지나게끔 최대한 위로 당겼을 때 결국은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겠죠. 그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은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맞긴 그려야겠죠. 자, 어쨌든 이 점을 지날 때가
일단 최고점이 될 거야.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x가 0일 때, 그죠?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그래프가 최소한 이렇게는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면서요, 그죠? 뭐예요? 결국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게요. 원래의 식에다가 x에다 0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플러스 k가 될 텐데 얘가 y 값이잖아요. 이게 y잖아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구나. 자, 그러면 k는 어떻게? 2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즉 k는 16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참고로 이 우리가 사분면에서요. x축에 닿아 있거나 y축에 닿아 있는 것은 사분면이 없어요. 그죠? 그냥 축에 닿아 있는 거고 얘보다 살짝 커야 얘네들을 사분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0,0을 지나도 되는 거겠죠. 이사분면은 안 지나게 되는 거니까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고 16보다 작거나 같으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우리가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함수에서는 정의역을 제한한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지수함수라는 것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증가함수일 때의 이렇게 꼬이냐? 최대 최소와 감소함수일 때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시냐? 아주 쉽죠. 일단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증가함수일 때는 얘를 갖다가 뭐 요만큼에서부터 요만큼까지 잘랐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뭐 x1과 x2라고 했을 때 x1하고 x2 중에 x1이 작잖아요. 작은 걸 넣었을 때 더 작을 것이다. 큰 거 넣었을 때 더 클 것이다. 언제? a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크다면 큰 걸 넣었을 때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번엔 반대로 감소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0부터 1 사이겠죠? 이때는 어때겠어요? 얘를 갖다가 x1하고 x2를 딱 넣었다라고 한다면 큰 걸 넣었을 때 작아지고 작은 걸 넣었을 때 더 크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 작은 걸 넣을수록 더 커진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y는 a의 x승의 그래프에서 자, 밑을 보는 건데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때는 클수록 크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0부터 1 사이일 때는 작을수록 크다. 뭐가? x값이 x값이 클수록 뭐가? y값이 크다라는 건 y값이 크다라는 거. x값이 작을수록 y값이 크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최대 최소도 아주 무난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최대 최소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8년도 수능이에요. 자, 이랬을 때 1이랑 3까지만 정리를 내려보겠다. 정의를 내려보겠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했어요. 일단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요. 1이랑 3을 그냥 넣으세요. 그래서 계산해 보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얘의 밑은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지? 특별히 대칭이동이나 뭐 평행이동은 됐지만 대칭이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우리가 빨리 풀기 위해서는 그냥 밑이 3분의 1이야? 그러면 작을수록 크다며?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가 가장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편하겠죠. 1 넣었을 때 얼마예요? 1 넣었을 때 3분의 1의 0승, 지금 3분의 1의 0승은 1이잖아요. 즉 x가 1일 때 3분의 1에 빵 플러스 1이라는 거니까 2라는 최대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네요. 뭐 조금 불안하다. 그럼 x가 3일 때도 빨리 계산해 보세요. 3 넣어 보시면 3분의 1에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9분의 1이잖아요. 9분의 10인가요? 2보다는 얘 2가 더 크겠죠. 이해 가시나요?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원래는 0,1 지났다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라면서요. x축으로 1, y축으로 1 이렇게 평행이동하게 됐을 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자, 근데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잘라달라. 아, 1일 때 최대값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셔도 훌륭하죠. 자, 뭐 어쨌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 요 정도의 수준으로 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요.
정리해 보시면 쉽게 아주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가지고 좀 조금 부족하지만 연습을 하시면서 꼭 공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수함수의 그래프 요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뿅!